안녕하세요. 저가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지와 저항을 하면 박스랑 추세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초보자의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100%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들이 지지와 저항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지지와 저항이 어떤 말이냐면, 말 그대로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을 하자면, 지지라는 거는 밑을 지탱해준다라는 말이고, 저항은 위를 지켜준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캔들을 이렇게 끄어보면, 여기가 지지라고 친다면 캔들이 이렇게 비비는 걸 보고, 지지라고 쳐서 이렇게 지지라고 쳤다면 여기가 저항이고, 이렇게 박스라고 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또 지지와 저항이 이런 식으로 다시 저항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제일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맞추려고 해요. 어떤 말이냐면, 지지와 저항을 조금만 벗어나도 겁을 먹는다라는 소리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지지와 저항을 너무 완벽하게 선을 그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초보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전문가의 방에 들어갑니다. 주식의 정보를 얻으러. 이렇게 전문가의 방에 들어가서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정확하게 바닥인 걸 맞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초보자가 그걸 봤어. 이 전문가는 장난이 없구나. 진짜 장난 없다. 정확하게 분석하는구나. 정확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맞죠? 저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때문에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 없다. 그리고 손절 라인 딱딱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워렌 버핏이 와도 없어요. 이거는 워렌 버핏이 와도 못 맞추는 문제고, 이게 자기가 정확하게 지지선을 그어서 거기가 정확하게 바닥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매매 바로 꼬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실 생각을 버리고 흐름을 좀 읽을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을 작은 박스로 해서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준을 잘 잡았다면, 기준이 잘 되어 있다면 그거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 잡았다가 진짜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그림의 지지와 저항이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많이 그어보고, 그리고 또 차트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지와 저항을 끊는데 가로선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박스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저희들이 지지와 저항이 맞기도 하지만 거의 추세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추세선을 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가로일 뿐이고 이건 세로일 뿐이에요. 그냥 결국엔 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지지와 저항을 본다는 소리고, 그냥 가로냐 세로냐 이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 안 하고 편하게 매매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비법이 있는 거 마냥 얘기를 하면 초보자들이 혹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게 정답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진짜 매매에는 정답이기 때문에, 다 공부를 해본 먼저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라고, 그리고 제일 그게 정확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지금 지지와 추세선을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지와 저항을 보자면 이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것들의 부분에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그림으로 보느냐. 저는 굉장히 큰 그림을 추천한다 했죠. 초보자한테. 단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추세만 봐도, 추세선만 긋고 매매를 해도 이런 것들을 보고 다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초보자 분들의 경우는 이 정도 봐도 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큰 그림을 보시는 걸 추천을 한다.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냐면, 다른 종목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캔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자리,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네모난 부분. 이게 저희들은 지지와 저항이라고 긋습니다. 그럼 초보자들이 또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끄어야 되냐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저 방금 어떻게 이렇게 그냥 껐냐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을 그려줬잖아요. 첫 번째 반등하는 부분, 여기 이렇게 다 내려와서 여기 저점을 찍고 첫 번째 반등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기준으로 몸통을 다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캔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고점 여기에서 저점을 한번 찍었고 단기 저점을 찍었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단기 고점을 한번 파동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박스를 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박스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캔들이 많이 부딪힌 자리 혹은 고점과 저점이 되는 곳 이 두 개를 합치면 제가 한 말이죠. 이게 하락하고 올랐다가 캔들이 많이 부딪히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자리 이런 자리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초보자들이 또 끄실 때 오케이 어떤 자리인지 알겠어 대충은 알겠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거 본인들이 한번 끄어보셔야 알아요. 이거는 오케이 대충 감이 왔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근데 이거를 끄실 때 또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꼬리까지 다 쳐서 끄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꼬리까지 다 쳐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끄어버리게 되면 이런 식이겠죠.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됐으면 또 이런 식으로 끄어버리겠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오로지 몸통을 기준으로 합니다. 몸통으로 고점을 찍은 부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갭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그냥 잘 안 봤던 거고 뭐 한 이 정도 보면 되겠죠. 네, 여기에서 또 지지와 저항을 받는 걸 보면 이렇게 수정을 조금 할 수도 있고 제가 말했듯 너무 완벽하게 맞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천천히 잡아가시면 된다.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최근의 흐름들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끄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지지와 저항을 끊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초보자분들은 생각을 하신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게 너무 그것만 보신다라는 거고요. 좀 여기에서 부가적인 것들 세세하게 들어가자면 저는 큰 그림에서 이렇게 끄었지만 분명히 작은 그림 안에서도 박스가 이렇게 펼쳐진다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캔들들이 지지와 저항을 그려준다라고. 이쪽에 오자마자 불이 나게 여기서 매수, 초보자분들 매수, 여기서 오자마자 매도, 여기서 딱 캔들 닫자마자 매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 부분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뭐 들어간 건지 저는 그 심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비벼주는 걸 보고 진입을 하시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지와 작은 그림에서의 또 지지와 저항을 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두 개를 봤어요. 이때까지 큰 그림의 지지저항 그리고 작은 그림의 지지와 저항. 그러면 또 봐야 될 게 거래량 그리고 업종, 업황, 뭐 거시경제 앞전에 움직였던 이런 매집들 패턴이 다 맞아떨어져야 이렇게 비비는 걸 보고 매수를 한다라고 저희들은. 네, 이 두 개만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솔직히 이렇게 해도 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잡았으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트로만 기준을 잡았다면 차트로만 손절을 해야 되게 굉장히 빨리 좋은 손익비를 얻을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게 잘 안 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또 고려를 하고 사람들은 매수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은 이제 가로선이라고 이런 식으로 예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른 좀 보기 쉬운 걸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추세선 같이 이런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끄었어요. 왜 이렇게 끄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간단해요. 저는 이렇게 내려오는 파동들에 대해서 고점, 저점,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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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고점을 이어준 것 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껐습니다. 다른 부분이 없어요. 고점들을 이어서 연결한 부분이 추세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또 끊고 밑에 거를 이렇게 한번 더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고 어떻게 하냐면 왜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부분들을 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컨트롤 버튼을 눌러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이걸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복사가 돼요. 저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각이 맞는 부분들을 보고 또 이게 차트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추세를 본다. 그리고 이 추세가 뚫릴 때 패턴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박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항상 박스 다음에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박스 안에서 특정한 가격대에서 놀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뚫으면 추세가 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가격대를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 안에 갇혔던 걸 통계를 부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이 통계를 부수는 거에 대해서 왜 부수겠어요? 올리려고 부수겠지, 내리려고 부수겠지. 그러면 이렇게 뚫어주고 이렇게 눌러주는 부분들이 온다라고요. 강한 장기 추세에 대한 우상향으로 돌리려는 힘이 들어온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뚫려버리게 되면 위로 갈 거라는 거가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뚫어주고 바로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흔히 말하는 N자형 패턴인데, 이게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그렸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 그려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왔죠. 눌러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또 저점과 고점을 이어보게 되면 이런 식의 파동이 나오게 된다라고요. 또 박스로 이렇게 결국에는 또 들어오게 될 거고, 이런 식의 주가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봐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이 정도 됐다가 파동을 이렇게 뚫어주고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또 돼버린다고. 상승 추세로 돌려버리는 구간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와 저항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던 게 제일 솔직히 꿀팁이 뭐냐면, 지지와 저항을 너무 완벽하게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지지와 저항은 캔들이 많이 부딪히는 곳에서 본인이 보고 그거를 지지 같으면 지지선으로 긋고 저항 같으면 저항선으로 긋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설명합니다. 추세선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해외 선물에서 이 방법을 되게 많이 쓰는데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에 기법 설명할 때도 말했지만, 지지와 저항 자체가 솔직히 저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만의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법은 사람들이 아는 기법들은 다 승률이 60%에서 70%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조건 나와요. 본인들이 뻘짓만 안 했다면. 그러면 나머지 30-40%에 대한 손절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일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작게 자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손절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60-70%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30-40%를 적게 할까? 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다고요. 저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박스를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래 꼬리를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깼을 때 매수를 했다라고요. 근데 깼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매수를 했어요. 깨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알았겠죠. 여기서 이제 잘라야 되는구나. 야, 아니구나 이제. 근데 결과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매수를 한 것보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손절을 하는 게 좀 더 짧다라는 소리고, 이만큼밖에 손절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지지와 저항을 완벽하게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완벽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 했던 이유가, 틀릴 확률이 너무 높고 어차피 내가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고, 애초부터 저는 뚫렸을 때 잡는 걸 더 선호를 해요. 그게 꼬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완벽하게 잡을 수 없는 걸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뚫렸을 때 윗꼬리가 되는 것들을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세력들이 지지와 저항을 알아서 일부러 개미를 터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매매 계획을 진행하시면 끝도 없고요. 진짜 맞는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깨고 잡았으면 손절이 정말 짧게 나갔겠죠. 여기서. 근데 여기 이런 데서 잡았으면 손절이 이만큼 길다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라고. 어차피 먹는 거는 다 똑같이 먹어요. 먹는 건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잡았어요. 손익비가 더 좋다라고, 결국엔.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너무 무서워한다고, 쫄아버린다고. 왜? 내가 완벽한 여기 지지와 저항선을 그었으니까 여기가 아닌 걸 같으니까. 근데 차트는 그렇지 않다라고요. 이렇게 벗어날 확률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들을 꼭 잡는 법을 연습하시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손절을 얼마나 짧게 할 수 있느냐
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결국엔 내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30-40%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설명들을 마쳤고, 본인들이 정말로 손절을 어떻게 제일 짧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방법들을 쓰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에 대해서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본인들이 찾아서 또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기를 많이 올려드렸는데 검색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추세선을 이렇게 만약에 그리게 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펼쳐지는 거 추세선을 긋고 돌파되고 이렇게 눌려준다고. 그러면 검색기를 만들 때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내가 이런 자리를 잡고 싶으면 이런 검색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많이 고민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전에 배포했던 검색기가 이렇게 눌려주고 한 번 더 파동을 주고 한 번 더 눌려주는 이거를 먹는 제가 연착륙 검색기라고 배포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구독자가 나중에 많아지게 되면 이 첫 번째 누른 자리에 대해서 검색기를 제가 또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한번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들은 굉장히 많이 끄어보셔야 되고, 지금 너무 많이 말했지만 너무 많이 말해도 아쉽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끌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이 쉽게 생각을 해서 많이 끄어보세요. 그리고 많이 끄고 캔들들이 부딪히는 가격대를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십시오.